어제 서울시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규제 완화 정책 스타트의 핵심은 주거정비 지수제의 폐지입니다. 이 주거정비 지수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 항목을 객관적으로 점수를 매겨서 재개발을 할 거냐 말 거냐 할 그 스타트, 시작을 결정하는 제도인데, 여기에는 주민 동의율, 주민이 얼마나 동의하느냐, 그 다음에 건물이 얼마나 낡았느냐 등등이 다 점수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까다롭게 항목을 정한 건 서울 곳곳에서 너무 쉽게 집을 허물어버리고 거기에다가 고층 아파트 지어서 수익만 남기려고 난개발을 하니까 이 난개발을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주거정비 지수제, 이게 재개발을 하는데 너무 장벽이 높다라고 명분이 나오고, 그다음에 정말 낡은 집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이런 명분은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이고, 실제 또 이런 명분이 아닌 속내가 있는 거죠. 재개발 지역을 빨리 좀 추진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게 압박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 건설 부분에서는 빨리 우리 좀 살려달라, 건설 경기 좀 활성화시켜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겉으로 내세우는 거고, 이거는 속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어떤 게 더 비중이 큰지는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는 민간 재개발로 가는 거고, 정부는 공공 재개발로 가는 겁니다.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사업의 시행 주체를 보면은 정부의 공공 재개발은 공공 아니면 공공 플러스 조합인데, 서울시가 하는 공공기획은 조합이 하는 겁니다. 주민 동의율은 3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10% 맨 처음에, 중간에 50%, 나중에 3분의 2 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 50%를 묶어가지고 처음에 30%만 돌파한 다음에 나중에 3분의 2 찬성을 얻는 걸로 1, 2단계를 합쳐서 한 단계로 줄이는 겁니다. 기부 체납,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은 거기에 공공 임대주택을 떼어서 일정 부분 기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 대신 용적률을 높여주죠. 그런데 이 기부 체납이 서울에서는 빠집니다. 그러면 용적률 혜택을 못 받죠. 용적률 혜택을 못 받는 대신 아파트의 높이를 올려주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쓴다고 하고요. 재개발 가능 지역을 보면은 전체 노후 저층 주거 지역에서 정부식대로 공공 재개발을 하면 14%가 해당되지만, 서울시가 새로 내놓은 안대로 하면은 저게 50%로 확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정기간, 공공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는 데 있어서 한 5년쯤 걸릴 수도 있었는데, 이걸 다 2년 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오세훈 시장의 방침입니다. 언론 보도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빗장, 그다음에 박원순의 잔재를 지웠다, 대못, 그다음에 족쇄를 풀었다 등등등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정책 이름이 공공기획인데 공공성은 도대체 뭐냐? 기부 체납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면. 두 번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집값 상승의 대책은 뭐냐? 뭐냐 하면은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강북이나 강서 지역의 가난한 동네들이, 그나마 가난한 사람들이 집을 얻으러 갈 때 찾아보는 지역인데, 거기에 집값이 이 문제 때문에, 규제 완화 때문에 다 올라가 버리면 가난한 사람들은 집을 또 어디 가서 구하란 말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민간 업체의 이익만 확대해 주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사실 이 규제 완화 지역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돈벌이가 많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쫓겨나는 효과가 있고, 집주인도 그런데 당연히 세입자들은 더 오갈 데 없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서울시 의회는 여당인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의 정책이 그대로 추진이 가능할까라고 의문을 많이 품습니다. 모르죠. 내년 대선 끝나고 1년 뒤가 지방선거입니다. 서울시 의회 민주당 의원들도 민원을 많이 받고 압박을 많이 받을 겁니다. 재개발 완화해달라고.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지켜보죠.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